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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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기러브 여러분, 코기러브 카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우리 유다은 배우님 또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승훈 원장님 또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네. 뭐 하셨어요? 또 눈 깜짝하고 보니까 또 다시 뭐 여기네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 우리 네. 진짜 그죠? 지난주 얼마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방송하고 다시 그냥 눈 깜짝하니까 다시 온 것 같아요. 다은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뭐 똑같이 운동하고 강아지 강아지 산책시키고 저는 요즘 직업이 개 산책시키는 사람이라서 네. 강아지 산책하시고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후딱 네, 후딱 지나가서 우리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코기러브 카페장님하고 미팅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웰시코기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네, 다리도 짧고 머리도 크고. 고양이로 치면 먼치킨? 먼치킨 네, 먼치킨.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또 특히 밖에 나가면 웰시코기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웰시코기 맨날 귀엽다 하고만 있다가 실제로 그 막 아기 때 사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이제 저희 강아지가 16살 푸들인데 이제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는 한데 저도 웰시코기 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 친구들이 웰시코기를 이제 그런 귀여운 모습 때문에 많이들 이제 웰시코기 키우시게 되는데 그쵸. 또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많은 만큼 파양도 되게 많대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중형견을 아까 대표한다고 네. 우리 미팅할 때 말씀도 해주셨는데 강아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형견이고 거기에 또 맞는 활동력도 뭐 엄청나고 그래서 파양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 그 코기러브 임원진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되게 협조적으로 촬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 웰시코기를 키우기 전에 꼭 이런 정보를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알려줘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웰시코기 파양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막 더 이상 좋은 모습만 비춰지지 않도록 네, 이제 그런 것. 그 지난주에 코기러브 카페 네,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서 보셨는데 이렇게 막 입양하는 그런 글들 되게 많더라. 아니 이렇게 파양되거나 유기된 웰시코기가 많은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전 카페 활동을 제가 막 저도 뽀메를 키우지만 카페 활동을 주로 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방송에 이제 참여하시는 한번 어떤 데일까 하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일 앞에 나오죠. 유기견이 너무 마음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네. 웰시코기도 파양이 많고 또 그만큼 또 개체수도 많아요. 네. 우리 코기러브 회원님들만 해도 한 3만 명 넘으세요. 엄청 큰 그 중형견 진짜 대표하는 그런 이제 견종이 돼버려서 웰시코기와 관련돼 있는 이런 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돼. 뭐 그런데도 정말 입양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왜냐면 웰시코기 키우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섹시 도발 미르님이 제일 마지막에 답을 주셨는데 16가지를 딱 정리해 주신 거야. 아무래도 강아지 이름이 미르인가 보죠? 섹시하고 도발적인 미르를. 섹시 도발 미르겠죠? 네, 그러니까 미르, 네, 네. 아마 미르 엄마 혹은 아빠신 것 같아요. 네, 네. 섹시한 미르를 이거 사진 도발적인. 보니까 뭐 너무 귀여워. 네, 사진이. 도발적이에요. 네, 사진이 귀여운데 궁금하신 분들은 서치해 보시면. 네, 제일 마지막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그 딱 요약본으로 16가지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많이 이제 그 댓글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거는 코기러브 회원님들이 어차피 웰시코기 키우시니까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다른 곳들에 이 방송을 좀 널리 전파를 해서 웰시코기 관심 갖고 계신다면 꼭 이거 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분양을 결정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미 키워보신 우리 또 선배 코기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좋은 정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 네. 여기 볼까요? 1번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자, 다음 배우님이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네, 1번입니다. 섹시하고 도발적인 우리 미르. 네, 미르맘님인가? 미르 아빠. 맘이나 네. 아버지님이. 네. 1번, 탈모가 의심스러운 털빠짐. 털빠짐은 원래 그 고양이들의 어떤 전유물인데 고양이는 털 이렇게 빗으면요
하루 종일 빗어도 하루 종일 털이 빠져요. 에? 아, 또 우리 고알못이니까 알려드리면 고양이는 털 빗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털을 막 빗으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털이 빠져요. 아까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는데 끝났겠지 계속 나오는 하는데 거예요? 또 나오고 또 하면 또 나오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 털을 똘똘 와. 말아서 이제 털공을 만들면 진짜 그 고양이 많아지거든요. 장모종은 특히 더 그렇고. 근데 코기러브 회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강아지 털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요? 왜냐면 우리는 푸들이기 때문에 푸들 털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티가 많이 안 나죠. 티가 많이 안 나. 그럼 저기 포메라니언은 뽐에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티가 안, 그러니까 고양이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뽐에는 그냥 한 여름에도 집안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걸 감상하실 수가 있는 정도? 그 정도요?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수북히 내려앉는 털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뭐가요? 막 둥둥둥둥 날아다니는 털. 민들레씨 날아다니듯이. 그런 저도 한 거예요? 번씩 이렇게 불어보고도 해요. 네. 그래요? 손에 올려놓고.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이거 그 포메라니언 유기견을 네. 이제 키우시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털 많이 빠진다고 나는 못 느꼈어요. 아 근데 뽐에도 아무리 털갈이가 심해도 이게 어느 정도 빗질을 해주고 나면은 그 하루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24시간을 빗어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우. 고양이는 털이 정말 되게 많이 빠지고요. 전에 우리 그 고양이 쪽에서는 원장님하고 털이 이렇게 많이 빠져도 이거 괜찮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뭐 털이 한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털 빠지면 괜찮다.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네, 강아지도 네, 똑같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말 탈모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털 빠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웰시코기만의 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콕콕 박힌대요. 막 옷에도 콕콕 박히고 심지어 사람 피부에도 박힐 정도로 뭐 그런 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직모구 뾰족.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봐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털 빠짐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앞에 가면은 그 털을 밥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건 저도 이런 걸 네. 정말 감내하실 정도의 용기가 없다면 그 나중에 그 웰시코기를 키우면서 굉장히 서로 고통받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그냥 발견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하셔야 네. 건강에 이제 단백질 저희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그렇다고 굳이 털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이 빠진다. 네, 맞다. 그거는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첫 번째 털 빠짐 네. 있었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쩌렁쩌렁한 울림통이 있는 짖음 소리. 이 울림통이 웰시코기가 크대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거대한 소세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림통이 크니까 이 친구들이 얼굴은 되게 귀엽게 생겨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클 것 같은데 한 번 짖을 때 보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살짝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웰시코기 성대모사. 아니, 안 짖는 똑같은 거. 안 똑같은 편집이야. 안 똑같은 편집이야. 통으로 걷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편집이 안 똑같으면 자 일단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웰시코기 성대모사. 이게 얼굴이 약간 너무 못생겨질 수 있어서 네. 살짝 가리고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네, 주세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방송 내보낼 테니까 우리 코기로브 회원님들이 아이 뭐야 살리시게요? 뭐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짖은 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거주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짖으니까 그게 이제 주변에 뭐 민원으로 또 제기가 되기도 하고 저희 강아지는 이제 푸들인데 그렇게 많이 짖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배를 눌렀다거나 할 때 잠깐 짖는 정도인데 웰시코기들은 뭐 기본적으로 중형견이고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가 소리가- 크고 자주 짖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짖을 때 아마 근데 이게 다견 가정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또 웰시코기 키우시는 분들이 웰시코기만 또 코기만 또 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이게 좀 일상에 얘네들끼리 한 번 짖으면 서라운드로 다 같이 짖으니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맞아요. 네, 이런 면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거 읽어도 되나? 다른 강아지들이 뛰기만 하면 쫓아가서 개판치는 싸가지. 아 유튜브라 가능해요. 네. 얘네들이 뭐 이렇게 몰이견이라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편인가요? 개판치는. 어때요? 웰시코기가 지금 활동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얘기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이게 이제 웰시코기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중형견, 우리가 강아지들을 크기로 분류를 하면 소형견, 그다음에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형견은 우리
맨날 볼 수 있는 말티즈 뭐 뽀메. 네, 뽀메, 푸들. 네, 뭐 이런 애들은 소형견으로 보고요. 중형견으로 대표하면 우리 비글 들어보셨잖아요. 네. 비글 저 옛날에 비글, 키웠다니까. 뭐 코카스파니엘, 그다음에 이게 웰시코기 요 정도인데 우리 다른 애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비글하고 코카스파니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하는 예전에는 중형견이죠.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뭐 비글 걔네들도 이제 병원 와도 병원을 뒤집고 가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비글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찢어 놓으시는구나. 완전 그 텐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중형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형견은 뭐 리트리버, 뭐 허스키. 근데 대형견이 오히려 더 얌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걔네들도 이제 활동력이 어마어마한데 좀 비유를 좀 드리면은 사람도 큰 사람은 좀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 묵직하게. 초등학교 한 중학교 가면은 난리 나잖아요. 막 네네. 뛰어다니고 막 네네. 통제 안 되고 네.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예 깐난 애기들은 아예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한 중간쯤 되는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활동력도 좋고 막 뛰어다니고.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비글하고 코카스파니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웰시코기도 중형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성격이라든지 근데 이제 훨씬 성격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비글보다는 굉장히 애들이 똑똑하고 비글도 똑똑하거든요. 비글도 엄청 똑똑한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얌전한 편에 속해요. 나름대로. 웰시코기가? 네, 나름대로는. 저는 비글을 키워봤기 때문에 네. 알죠. 네, 물론 그것도 뭐 개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웰시코기가 일반적으로는 그 비글이나 이제 코카스파니엘보다는 조금은 이제 성격은 그래도 조금 얌전한 편인데 그래도 중형견이거든요. 얌전한 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형견에 비해서는 그 정도인데 근데 중형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해요. 그 활동량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네, 때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강아지들을 이렇게 가 있으면은 막 가서 쫓아가서. 네, 가서 이제 네. 저기서 이제 싸가지 개판. 넘치는 네. 막 개입하려고 하고 진정한 뭐 개판.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고 또 산책 안 나가면은 뭐 집안을 뭐 완전 풍비박산 내놓은 척 그리고 뭐 완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산책 나가면서 이런 부분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는 거죠. 밑에 게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을 이루고 있는. 네, 밑에 게 지금 보니까 4번인데 대형견과도 싸우는 또 있고요. 끼가 많구나, 웰시코기들이. 대형견하고도 막 싸우나 봐요. 뭐, 귀여운데? 네. 나는 진짜로.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원래 이제 소형견 보통 이제 우리가 소형견 기준으로 말티즈나 이제 포메 이런 네. 애들은 대형견 앞에 이렇게 물론 그것도 애들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애들도 정말 있고. 순수하게 좋아서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옆에 네. 이렇게 가면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도 체격차가 엄청난데 근데 콩이는 뛰어나는 중형이잖아요. 중형이니까 크게 다 좋아. 밀리지도 아. 않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애들 물론 이제 뭐 성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가지고 이제 뭐 식은덕대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는 척하거나 뭐해? 뭐하냐고? 자꾸 이런 식인 거구나. 네,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귀여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벌써 이미 어디에서 갔어요? 대형견과도 싸우는 똘끼에서 갔어요. 대형견. 저는. 막 네. 끌려가서 이제 막 네, 거기서 네, 막 네. 야, 일단 그러지 제가 못 견딜 것 같고요. 어. 제가 몸이 막 일단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 저는 근데 힘으로 네.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웰시코기 힘도 엄청 셀 거고. 엄청 특히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아니 남자인 나도 옛날에 비글 키울 때 끌려다녔다니까 맨날. 그러니까 얘를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끌려다니니까. 왠지 계속 사과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사실은 웰시코기 감당하기 힘들다. 진짜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거. 뭐 상상이 되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5번 재밌습니다. 가구 새로 사라고 엄마를 생각해주는 노력파 파괴왕. 아니 근데 너무 이거 심각한 내용을 너무 귀엽게 써주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그러니까.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느낌이 되게 귀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감당 안 되겠다. 이거 좀 느끼면서 그죠? 들으셔야 네. 됩니다. 가구 새로 사라고 엄마를 생각해주는 노력파 파괴왕. 노력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노력파 꾸준히 파괴한다. 끊임없이. 그렇죠? 이런 이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파괴의 왕이다. 저도 이제 비글을 키워봤기 때문에 대충 상상할 수 있는데 저희 집 비글이 식탁을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나무로 된 식탁을. 그게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그 뭐 이제 비하인드. 뭐 비싼 건 두 번째 문제고 식탁을 먹었어.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강아지 키우기 전에 비글 키우기 전에 이걸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먹기 시작해요. 문도 먹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파괴왕이라는 본투비도 갖고 있는데 노력까지 그러니까 더해지면 무서운 거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은 반드시 소형견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한 30분 아니면은 뭐 하루 매일 못 나가던 어떤 애들은 산책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소형견 같은 경우 왜냐면 집에서 넓고 집에서 돌아다니고 이 정도로도 활동량이 충분한 애들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만큼 이제 활동량이 충족이 되는데 이제 중형견 이상부터는 사실은 우리 사람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활동적인 사람이 계속 갇혀 있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파괴형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파. 반드시 원래 권장되는 산책량이 원래는 최소 소형견 기준으로 아침 저녁 30분씩 최소 1시간 이상 정도는 산책을 하라고 권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1시간 이상 만약에 바깥 뭐 물론 이제 무조건 바깥은 아니겠지만 뭐 활동량을 채울 만큼의 어떤 산책이나 아니면 활동량을 놀이. 충족을 못 시켜주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를 집에서 쏟아 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권장드리는 거를 최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어떻게든 애를 체력을 좀 소모시켜 줄 수 있는 같이 활동을 하거나 뭐 근데 같이 집에서 노시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애들이 체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하루에 2시간을 산책시키고 데리고 나가서 막 뛰어 놀아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웰시코기 같은 이런 중형견 에너지가 막 왕성하고 그쵸? 이런 친구들을 마음은 뭐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제로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생각해보면은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시간이면 꽤 이견 적은 시간으로 일하러 갔다 오고 네 맞아요. 그 남는 시간 쪼개서 또 놀아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나머지 시간에 집에만 있던 친구가 그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결국은 파괴하고 막 그죠? 진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운동 삼아서 산책을 이렇게 그래도 우리 조금 나이가 좀 들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산책 이렇게 나가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걷다 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네. 적합한 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런 견종이 코기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